자기 통영으로 갈 때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이제 소득이 적어지는 고령자들은 재산세 내고 종부세도 감면받아서 사는데 부담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이번에 매도 행렬에 좀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반포대교 우측 한강변을 끼고 있는 신반포 2차 아파트입니다. 평당 1억 원이 넘는 초고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서 차기 대장주로 불릴 정도로 재건축 기대감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부지는 가로로 길게 쭉 뻗은 형태로 재건축 후에는 전체 가구 중 80% 이상이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최고 49층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요. 노른자 입지로 꼽히는 이곳에서도 조합원이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내게 됐습니다. 재건축 후에 지금과 비슷한 면적의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적어도 4억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1978년 준공된 신반포 2차는 최고 12층 13개 동 1,572가구 규모입니다. 현재 최고층은 12층, 용적률은 199%입니다. 반포대교를 사이에 두고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를 마주보고 있고 지하철 3호선과 7호선, 9호선이 통과하는 고속터미널역과도 가깝습니다. 평형은 전용 68제곱미터부터 전용 150제곱미터까지 다양합니다. 23년 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현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최고 49층 아파트 2,057가구 규모로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조합원 추정 비례율은 75.33%인데요. 현재 아파트 가치가 추정 시세 대비 75% 선에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100%를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합니다. 신반포 2차는 최근 공사비 인상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구수가 가장 많은 전용 면적 107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을 경우에는 분담금으로 2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집 면적을 줄여도 새 아파트를 받는 대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집과 유사한 105제곱미터를 배정받을 경우 추정 분담금은 7억 400만 원입니다. 다만 3천만 원 이상 돌려받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전용 107제곱미터에서 전용 65제곱미터로 집을 반 가까이 줄여야만 가능합니다. 전용 107제곱미터 다음으로 가구수가 많은 전용 68제곱미터 보유자는 비슷한 면적의 65제곱미터로 옮기는데도 4억 6,1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집 크기를 늘릴 경우에는 부담이 배로 늘어나는데요. 전용 68제곱미터 보유자가 국민평형인 전용 84제곱미터를 받을 때 추정 분담금은 10억 2,900만 원입니다. 실제로 수억 원 분담금 고지서는 반포동 대단지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일입니다. 이 단지와 고속버스터미널 사이에 위치한 르엘 반포는 비슷한 평형으로 갈 경우 층에 따라 5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자기 통영으로 갈 때 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30년 가져온 것 같은데 하는 게 좋긴 했죠. 했는데 이미 늦어졌고. 이제 소득이 적어지는 고령자들은 재산세 내고 종부세도 감면받아서 사는데 부담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이번에 매도 행렬에 좀 그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억대 분담금이 나온 이유는 아파트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 단지 평당 공사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000만 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인근 재건축 단지인 신반포 22차는 3.3제곱미터당 공사비로 1,3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기존 569만 원에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신반포 2차의 경우 22차보다 가구수가 많고 입지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자재비가 오른 데다 고급화를 추구해서 공사비를 크게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DH클래스로 바뀌는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총 5,002가구로 신반포 22차보다 가구수가 훨씬 많은데도 공사비를 올렸습니다. 게다가 신반포 2차는 일반 분양 물량도 적습니다. 임대주택을 빼고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건 225가구에 불과한데요. 신반포 2차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경우 분양가가 평당 6,705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였지만 시세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억대 분담금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신반포 2차에서 360가구로 가장 가구수가 많은 전용 107제곱미터는 지난 6월 한 달간 5채가 팔렸습니다. 지난달 11층이 40억 원에 팔리면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용 137제곱미터는 지난 4월 40억 1천만 원에 팔렸는데 지난달에는 4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2달 만에 6억 원 넘게 뛰었습니다. 입주 후에는 레미안 원베일리, 레미안 원펜탄스 등 고가 아파트 가격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됐습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짙어지면서 반포 최상급지로 넘어오는 이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잠실, 목동, 그다음에 강북, 마포, 용산 그런 쪽에서
처분하고 교체 매매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반포가 압구정동에 비해서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훨씬 좋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현대백화점 고가 제품만 파는 백화점이 있지만 여긴 신세계 백화점과 육화 백화점, 지하상가까지 상권도 다양하고 대중교통도 훨씬 좋고 용산, 광화문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강남권에서 조합원이 억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늘어난 공사비를 일반 분양 수입으로 메워야 합니다. 강남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재건축을 진행하기 더욱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서 상환 부담이 줄었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고가 아파트를 향한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재건축 시장에서는 이미 초양극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억 몇천씩 그걸 어떻게 내? 나는 못해. 집 팔아봐야 사억도 안 가는 애인데 거기다가 사억씩을 투자할 사람. 차라리 그 돈 이상을 주고라도 재건축이 낫죠. 한 번요 뭐 대장, 랜드마크 해가지고. 일기 신도시는 경기 군포시 산본의 최대 규모 리모델링 사업지입니다. 지하철 4호선 산본역에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율곡주공 3단지입니다. 최고 25층 높이 아파트 외벽에는 DLENC가 걸어놓은 초대형 현수막이 있습니다. 단지 곳곳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행위 허가서를 걷는다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율곡주공 3단지는 전용 51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로 이뤄진 총 2,042가구 대단지입니다. 산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총 4개 단지 중 유일하게 2,000가구가 넘어서 산본 신도시 리모델링 최대 사업지로 불렸는데요. 그런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액의 분담금이 나오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난관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조합이 가구당 추가 분담금으로 약 4억 원이라고 밝히면서 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추가 분담금이 2배 넘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들이 올해 5월 받은 분담금 추정치를 보면 가장 작은 면적인 51제곱미터 보유자는 전용 61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 최소 3억 4,090만 원을, 이주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4억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대부분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지원받아서 전셋집을 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소 4억 원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 보유자는 이주비나 금융비를 포함해서 4억 7천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지난달 29일 4억 2,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현재 매매 호가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 선입니다. 매매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으로 5억 원을 내야 해서 재건축 동력을 잃은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와 유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본인이 이건 부담이 커서 난 못 하겠다고 그랬지. 그렇잖아. 어떻게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사억 몇천씩 그걸 어떻게 내? 나는 못해. 집 팔아봐야 사억도 안 가는 애인데 거기다가 사억씩을 투자할 사람이 돈에 다 돌다니면서 한 사람이나 있지 않아. 추정 분담금은 평당 공사비를 750만 원으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조합이 DLENC를 시공사로 선정했을 당시 3.3제곱미터 공사비는 510만 원입니다. 4년간 공사비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조합원들은 집값만큼의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업 추진 초기에는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단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지금은 집값이 고점 대비 떨어진 데다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20년 12월 조합인가를 받은 이 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최고 25층을 유지하면서 지하주차장과 300가구 아파트, 커뮤니티 등을 짓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용 51제곱미터부터 전용 59제곱미터로 구성된 소형 아파트를 전용 61제곱미터부터 71제곱미터로 바꾸기 위해 드는 비용은 가구당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이었습니다. 억대 분담금이 알려지면서 아예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도 늘었는데요. 4월 초 93건이던 이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는 5월 중순 123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주변 단지 매물량이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이 단지만 매물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1억 5천에서 많이 나와야 2억이라고 봤거든요. 반응은 그닥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문의가 좀 많이 왔죠. 리모델링 사업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통합 재건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건축보다 비싼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나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두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율곡주공이 인접단지인 퇴계주공과 통합 재건축을 할 경우 총 가구 수는 4,033가구입니다. 3본에서 유일하게 3,000가구 이상이라서 규모 면에서 만점을 받습니다. 현재 3본에서 선도지구를 준비하는 단지는 대부분 2,500가구 내외입니다.
실제로 율곡주공과 퇴계주공을 묶어서 선도지구를 준비하는 단체도 나타났습니다. 차라리 그 돈 이상을 주고라도 재건축이 낫죠. 한번요 대장, 랜드마크 해가지고 합치면 정사각형이거든요. 3평 늘어나는데 4억 내겠어요. 5억 주고라도 재건축이면 새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분담 금액이 늘어나면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비사업 속도가 느려집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는 집값에 준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는데요. 시공권을 강제로 반납한 GS건설이 조합 측에 60억 원대 소송을 걸면서 법적 다툼도 벌이고 있습니다. 통상 정비사업조합은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가로 전가해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데 리모델링의 경우 일반 분양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분담금을 줄이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들이 치솟은 공사비와 함께 늘어난 분담금에 몸살을 앓는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지 못한 그 분담금들이 예전에는 한 3억이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2~3배로 올랐고 그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국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분담금이 비싸다 했는데 지금 이제 비싸 보이는 거지. 진짜 조합원들이라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서울에서도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서초구 반포동 한강변 단지에서 역대급 분담금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잠원동에 위치한 신반포 16차입니다. 이 단지는 한강변 최고급 아파트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하이엔드 브랜드 등 고급화 전략을 취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평당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조합원은 기존 보유한 집에서 재건축 후 비슷한 평형대로 옮겨가는데도 최소 11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요. 신반포 16차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 신청을 진행 중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3제곱미터를 가진 조합원이 전용 79제곱미터를 분양받을 경우 11억 9,600만 원에서 14억 6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집주인들은 10억 원이 넘는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전용 52제곱미터를 보유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 전용 79제곱미터를 받을 때 분담금은 17억 7,100만 원에서 19억 6,100만 원 선입니다. 집을 넓히려면 2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데요. 분담금만 서울 강북권 아파트 한 채 가격 수준입니다. 조합에 따르면 신반포 16차 추정 비례율은 80.23%입니다. 통상 비례율이 100% 이하면 분담금을 내고 그 이상이면 부담하지 않습니다. 분담금이 크게 오른 탓에 재건축 후 시세 차익은 적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반포 16차 전용 83제곱미터는 최근 28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여기에 30평대를 받을 수 있는 최소 분담금 12억 원 정도를 더하면 40억 원이 넘습니다. 옆 단지인 595가구, 신반포 아크로 리버뷰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익이 거의 없다는 전망이 나오자 조합원들도 고심이 깊어졌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확보되는 신축 아파트인 만큼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민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건축을 포기하고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길 고민하는 주민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6년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재건축 이슈가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중간에 생겨서 이게 가격이 오른 거지 그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국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지 못한 그 분담금들이 예전에는 한 3억이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한 2~3배로 올랐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반포 16차는 잠원동 한강공원에서 걸어서 1분이면 도착합니다. 부지가 한강변에 딱 붙은 데다 가로 방향으로 길쭉한 모양이라서 재건축 후에는 대부분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신반포 16차는 119동, 120동, 11층 높이의 2개 동만 있습니다. 총 394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방과 거실, 화장실 1개를 갖춘 전용 52제곱미터와 방이 1개 더 있는 전용 83제곱미터 2개 평형이 있습니다. 신반포 16차는 준공 40년을 훌쩍 넘은 아파트지만 워낙 우수한 입지 덕에 반포 한강변 대표 단지 중 하나입니다. 옆 단지인 신반포 아크로 리버뷰처럼 한강변에 완전히 밀착하고 있어서 전 가구에서 한강을 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만 건너면 신동초 신동중이 있는데요. 지하철역과 마트, 음식점 등 편의시설이 적고 아파트가 워낙 오래돼서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여기 근데 집주인 사는 분 잘 없을 텐데 회사가 많이 살잖아요. 집이 오래돼가지고 15평은 되니까 혼자 1인 가구가 원룸 사는 가격이 월세 예를 들어 100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월세가 뭐
제가 2억에 60 들어왔으니까 저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도 제 시세 그대로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한강 가깝고 인프라가 좀 안전한 편이니까. 이 단지는 2016년 8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8년 재건축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2023년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며 2025년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6년 이주해서 2027년 착공한 뒤 2030년 준공 예정입니다. 용적률 289%를 적용해서 전용 50제곱미터와 전용 79제곱미터로 구성된 486가구, 최고 35층 신축 아파트로 바뀝니다. 예상 단지명은 신반포 서밋 라피움인데요.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서밋을 달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십억대 분담금에 대해서 소규모 단지와 고급화 영향으로 분석합니다. 기존 396가구에서 재건축 후 72가구가 늘어나지만 임대 68가구를 제외하면 일반 분양 물량은 단 4가구뿐입니다. 사실상 1대1 분양인 셈인데요. 30가구 미만이라서 조합이 분양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재건축 조합처럼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아서 조합원 분담금 상승분을 상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급화 전략도 조합원 분담금을 끌어올린 이유입니다. 대우건설은 해외 유명 건축사와 조경그룹과 협업을 추진 중인데요. 게다가 500가구 미만이지만 사우나와 골프라운지 등 각종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특화 설계는 모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이 단지 3.3제곱미터당 공사 비용은 944만 원입니다. 현장에서는 강남권 한강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가치가 더욱 올라간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전 조합원이 한강뷰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서 사업이 충분히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16차가 다시 지어지는 것은 2030년이에요. 2030년도에 짓는 아파트가 이제 외관도 좋고 더 훨씬 잘 지을 거 아니에요. 16차를 사시는 분은 입주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투자로 사는 거지. 새 아파트로 나중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분담금이 비싸다 했는데 지금 이제 비싸 보이는 거지. 이제 자재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한 2년 사이에 갑자기 급등을 해서 16차 조합원들이라는 그런 거 다 감안하고 내가 봤을 때는 비싼 만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런 조합원 한강을 볼 수 있게끔. 그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전국에서 재건축 폭탄 분담금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조합이 늘어나는 가운데 강남권 한강변 알짜 사업장도 수십억대 분담금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